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2019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찬 인천시를 위해서 한 해 살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인천의 이슈와 또 우리 지역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2019년 인천시 시무식에서 박남춘 시장은 어안사위 어시사종이라며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끝을 생각하라며 각오를 다져보자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인천시의 2018년을 잠깐 돌아볼까요? 2018년은 인천의 경제와 관계가 깊은 GM 사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 시민에 발휘되는 철도 관련 사업들, 인천 교육의 핵심인 교육 문제, 국제도시 청라 관련 문제,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하는 서해 평화 문제, 그리고 원도심 재생 사업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인천의 2018년.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과 박남춘 시장이 밝힌 시정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2019년 인천은 어떻게 운영될지 박남춘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2019년을 시작하면서 각오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는 참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많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바라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환원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비 3조 원을 넘게 확보해서 우리 인천 예산이 드디어 1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뜻깊은 한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서서히 10%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해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한상대회라든지 세계 OECD 포럼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아주 큰 행사들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SK 또 우리 와이번스 야구단이 우승을 했고 또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은 일부에 잔류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불균형하다든지 또 아직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잘 해결해 갈 것인가 또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또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가주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더 좋은 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의 경제 2019년에는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GM이 그 말씀하신 대로 법인 분리가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노조가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이제 수용을 하신 것 같고 또 GM에서 신규로 100명 이상을 지금 또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만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가 이제 부평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또 이제 그 CUV나 SUV 차량 이런 것들을 우리 부평 공장에서 계획대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또한 이제 한국 GM이 다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우리 GM의 한국 GM의 우리 그 사용자 분들과 함께 잘 뜻을 맞춰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그동안 그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줬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그 인천에 이 지금 가장 바람이 있으시다면 시민들께서 이 일자리 좀 잘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2월 중에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하여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계, 우리 노조, 또 전문가들 모든 분들로 위원회를 잘 꾸려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취업 같은 경우도 취업 포털 같은 게 사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로 잘 구축도 하고 또 모바일 버전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하시라도 좀 검색을 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드는 말로만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체제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 운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그 네.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인천이 청년 취업률도 그렇고 그래도 일자리가 느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네. 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복지 부분인데요. 무상급식도 그렇고요. 무상교복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 그 도시의 경쟁력 중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인구가 우리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줄지 않거든요. 네. 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 그에서 조사도 해보고 했더니 교육하기 좋은 게 그 또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시장 되고 나서 그것만큼 꼭 하고 싶어서 네. 그동안 사실 전 시정부와 교육청 간에 그 문제가 됐던 학교용지 분담을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라든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평행선을 달려왔던 게 많았어요. 네네. 그 문제 다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최초로 무상교복 이것도 한 5만 3천 명에게 26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합니다. 이게 한 14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반, 우리 시 군구에서 또 반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해서 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3만 2천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를 해요. 이것도 226억 원을 시와 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나간다면 우리 인천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상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나라가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색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교육도시 인천시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GCT 그리고 시티타워 사업 또 소각장 문제와 같이 네. 우리 청라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네.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청라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예, 사실 참 공교롭게도 아주 취임 초기에는 또 뭐 송도의 주민들께서는 워터프론트를 뭐 제가 뭐 안 하는 것 마냥 사실 그 전 6기 민선 정부에서 한 발자국도 4년 동안 못 나갔던 것을 네. 저는 그 발을 뗐어요. 방제 사업 이제 하겠다 해서 발을 떼고 출발을 했는데도 막 그렇게 이제 저를 막 그 공격을 하셨었어요. 근데 뭐 당연한 마음이 얘기죠. 조급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오해도 이제 많이 풀렸고 이제 이해하셨듯이
이 청라 문제가 공교롭게 이제 일시에 자꾸 이제 불거졌어요. 네네. 시티 타워, GCT, 또 뭐 소각장 문제 이제 네. 이렇게 불거졌는데 근데 또 이제 청라 주민들께서 가장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 게 송도는 잘 되는데 왜 네. 청라만 안 되냐 그러면서 뭐 송도시장이다, 뭐 송도경제청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하실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송도는 소유 토지나 이런 것 자체부터가 우리 경제청 소유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사업의 주도도 경제청이 하요. 근데 예. 이 청라는 LH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모든 사업의 주체도 이제 그 기관이에요. 다만 이제 그럼 경제청은 무엇에 관여하냐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도시 계획상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사후적 감독 기능에 이제 치우쳐 있어요. 근데 네. 많은 주민들께서 마치 이게 경제청이 송도만 열심히 그 개발하고 이제 청라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대적 이제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네. LH 이제 인천 본부장이 모여서 이제 논의도 하고 MOU도 맺었어요. 협의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조만간 그래서 GCT 같은 경우도 이제 LH에서 그 안을 잘 만들어 와야 돼요. 그 GCT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청라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거기에 과도한 생숙 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도시에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민간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되지만 거기에 과도한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아마 것들에 대해서 그 LH와 우리 경제청 간에 잘 협의가 되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또한 시티타워도 현재 그 LH와 그 시공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자가 있거든요. 간에 예. 그 풍동 실험이나 이런 결과를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LH에서 이건 책임을 지고 아마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거라 믿습니다. 잘 그 협의를 할 거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소각장이 없으면 우리 수도권 매립지 없애달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 어딘가에 생활 폐기물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또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사실 거기가 벌판에 만들어졌던 건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 많이 또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예.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과 잘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증서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께도 또 우리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우리 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 정신에 맞춰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민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런 자리에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이 어떻게 한 지역은 버리고 한 지역만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서운한 마음을 걷어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